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여기저기서 자 새롭게 시작해보자 뭐 이런 제언들이 나오고 뭐 본인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큰절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현상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와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된 진단이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윤 후보는 어제죠, 서울 종로구 요식업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자영업 피해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금액에서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이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라는 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3년 만기의 저금리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정부 보증 대출 상품 뭐 이런 겁니다. 을 비롯해서 어저께 사실은 여러 개의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아마 신문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이 부분이 부각이 안 되고, 뭐 거기에다가 그냥 윤석열,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재명은 뭐 2030에다가 뭐 뭘 한다, 뭐 윤석열은 뭐 자영업자에 뭐 한다, 그냥 두 가지를 같이 보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올해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뭐 오직 민생, 뭐 사실 구호에 불과한 거죠. 이재명 후보가 언제부터 그렇게 민생을 챙겼습니까? 근데 아마 그거를 약간 따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민생 정책을 하나둘씩 뭐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이거 좋죠. 민생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과연 민생에 올인해서 올릴 수 있는 내용이냐,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자, 앞으로는 내가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한다, 메시지나 모든 연설문이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 때는 국민 정서에 맞춰서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껏 부족했다. 후보 비서실이 후보 성향에 맞춰서 메시지를 만들었는데 선거 때는 후보 성향에 맞추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김형호 전 국회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변화의 주역은커녕 여의도 정치 한복판에 주저앉은 사람으로 비친다. 정치를 바꾸겠다면서 구식 문법으로 답한다. 말에 설득력이 없고 진정성이 묻어나오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미지가 문제다. 정치의 샛별, 미래의 설계자, 개혁의 완성자라는 이미지가 사라지고 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분히 원론적인 얘기죠.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치인 그대로 서툴고 부족하고 때로는 불안하기까지 하다. 이게 이제 뭐 쓴소리를 하겠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책과 기본 방향을 되돌아보고 어투, 행동, 인사법 모두 다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숙하고 어정쩡하다. 솔직하고 유능한 참모가 없었거나 후보의 판단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다. 워낙 공격을 많이 받고 나쁜 이미지가 더 씌워져 선거 기간 내내 얼굴 내밀기가 힘들겠고 상대편은 계속 발목을 잡으려 들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김영호 전 국회의장의 이 김건희 씨 관련 대응에 관한 조언, 이 부분은 상당히 핵심을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이준석 대표는 1일 날 공개 유튜브 뭐 이런 데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조롱한 듯이 보입니다. 너무 의욕적으로 하기보다는 강점을 가진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토론 준비를 열심히 하면 제 생각엔 윤 후보의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 후보가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자꾸 사고친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 유튜브 내용 중에는 이재명 후보의 단점 같은 걸 지적한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중간지대에 서서 평론가처럼 윤석열은 어떻고 이재명은 어떻고 이 사람은 이러면 이기고 저 사람은 저러면 이기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건 뭐 평론가로서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평론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나와서 완전히 중립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건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죠. 정체성을 잃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조롱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당 대표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슨 남의 당 대표인 것처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거 좋은데 윤석열 후보도 똑같이 공격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당 소속도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정의당 대표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자기 당 대표를 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정체성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느냐 포용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로 이준석 대표 본연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표로서의 역할에 맞는 것이냐 아니냐 선대위에 있든 있지 않든 이런 걸 얘기하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 이런 걸 비롯해서 각종 유튜브 같은데 뭐 제가 그 몇 가지 얘기를 들으면 뭐 윤핵관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들이 뭐 백의종군 선언을 해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해야 반전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글쎄 어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겠으나 저는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 사람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안 하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요? 물론 떨어진 데에는 100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전부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그동안에 이게 문제였다 저게 문제였다 원래 그런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좀 안 되는 집안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더 분란이 많은 겁니다. 정치는 특히 그렇습니다. 안 되면 전부 후보 탓 남의 탓하고 있습니다. 되면 자기가 기여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그거는 국민의힘만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치의 기본 속성이다. 저희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을 때는 서로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겉봐 그게 문제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윤 후보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요? 메시지가 잘못돼서 그런가? 아니면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물론 이런 거 있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이준석 대표의 문제, 그 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의 문제. 저는 여기에 토론에 대한 대응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근데 왜 김영우 전 국회의장은 김건희 씨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 해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첫 번째 우선 이준석 대표의 문제. 저는 이준석 대표를 포용을 하고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간도 이제 거의 없고요. 2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론을 내고 가자. 이 제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버리고 가자. 버리고 갈 방법은 없습니다. 버리고 갈 방법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표에서 물러나게 할 방법 없습니다. 그 방법을 얘기하는 제언자가 있다면 그건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거고요. 제가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포용하고 가든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나는 지금부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대표대로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렇게 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며칠 내로. 물론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그 간극을 좁히고 뭐 이런저런 뭐 해법을 찾기 위한 물밑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건 뭐 안 봐도 뻔합니다. 있겠죠. 있으나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내로 선택을 해야 된다. 포용하고 갈 것이냐, 포용하고 간다고 한다면 포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 AS도 해야죠. 애프터 서비스도. 예를 들어서 울산회동 이후에 자, 뭐 권성동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대표로서 모시겠다라고 했다면 대표로서 모시는 자세를 보여줘야죠. 그냥 말로만 포용하고 말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고, 만약에 투명인간 취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또는 윤석열 캠프에서 대표의 움직임에 관해서는 일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따로 간다. 차라리 이렇게 선언하고 손절매 선언하고 가자. 그러나 이준석 이준석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 하나. 두 번째, 김건희 씨의 문제인데, 아니 김건희 씨가 사과를 했으면 윤석열 후보 본인도 사과하고 김건희 씨도 사과했으면 그 사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대선 때까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언제 어떤 형태로 선거를 도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안 하고 어정쩡 그냥 가고 여권에서는 여권대로 또 계속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가랑비에 옷 흠뻑 젖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고 만약에 정말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이렇게 계속 죄송 하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런 얘기를 후보한테 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토론 문제인데요. 물론 뭐 토론은 어차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방송사나 뭐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이제 그 1대1 토론 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아니 대장동 특검도 받지 않는데 내가 대장동 특검 받으면 토론 나간다. 이건 아니죠. 왜 아니냐? 토론은요, 본인이 시혜적으로 누구한테 뭐 선심 쓰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그냥. 근데 이걸 대장동 특검이라는 조건부로 걸은 것. 이게 많은 국민들한테 토론을 기피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실제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죠. 어차피 토론을 하면요, 이재명 후보가 공격받을 일이 많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공격받을 일이 많겠습니까? 본인 문제와 관련해서. 부인 문제, 장모 문제, 그거 뭐 죄송하다. 왜냐면 그건 자기 일은 아니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토론에 제가 보기엔 결코 윤석열 후보가 불리할 게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략이 잘못됐다. 그러면 자, 저는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핵심으로.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 세 가지에 대한 재원을 안 합니까? 그건 결국 후보의 심기, 이 세 가지만 나오면 후보가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참모들이고 누구고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자, 윤석열 후보가 정말 뭔가를 바꾸고 다 다른 건 뭐 민생 전환 다 좋은데 지지율이 떨어진 거의 핵심은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냐. 이 방향으로 가라, 저 방향으로 가라.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지 않고, 여하튼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기 전에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전에는 지지율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모들이고 누구 간에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재언을 해야지, 이 세 개 빼고 핵심 빼고 나머지 변죽만 올려가면서 뭐 이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공허한 얘기다.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공허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모들이 제대로 진언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후보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듣지를 않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